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입니다. 26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반도체 종목들 잘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고 우리 야간 선물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첫 종전협상 결렬 문제는 핵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이었다. 이겁니다. 자, 첫 종전협상에서 오케이 하면서 잘 마무리될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작은 호재가 나타날 거는 뭐냐? 두 번째 종전협상 날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종전협상은 결렬이 됐어. 근데 두 번째 날짜까지 안 잡혔는데 뭐가 좋아진다 이런 건 없겠지. 날짜가 잡혀지는 게 언제 날짜다. 그게 또 작은 호재로 나올 텐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면 좋겠지만은 자, 2주 동안 휴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2주 동안 휴전이니까 이번 주 주말 휴일에 또 날짜가 분명히 잡힐 일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는 내일 이런 때 또 언제 하겠다. 주말이 되겠죠. 그렇게 날짜가 나오겠다. 그러면서 기대감에 또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첫 번째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긴다고 해서 막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큰 손들 지수 상승 하락 배팅 이렇게 했다. 금요일 날 파생 포지션 큰 손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자, 금요일 날 낮에 장중에는 계속 올려드렸죠. 제가. 자, 상승의 배팅이 훨씬 많았어요. 금요일 날은. 그렇죠? 그런데 결렬이 됐잖아. 결렬이 됐어도 뭐 때문에 결렬이 됐다 이런 그 볼륨을 봐야 되거든. 분위기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결렬은 아니었다. 뭐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자,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매수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 오전에 좋았잖아요. 오후에도 뭐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남겼죠. 그렇죠? 윗꼬리 남길 거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미리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YC라는 종목 10 몇 %인가까지 제가 올라간 거로 봤는데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 고점 찾아서 자, 이 구간에서 매도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 매도는 안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휴일에 결렬이 된다 안 된다는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 첫 회담에서 협상에서 결렬이 된 거를 가지고 미리 올 매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절반만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 0.56, S&P는 0.11, 나스닥은 0.35 이렇게 혼조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합이라고 올려놓은 거는 자, S&P하고 나스닥을 보면 되는 거니까 다우 지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어떻게 움직였나 봅시다. 자, 다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 일요일 날 협상이 있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앞두고 이렇게 금요일날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 나오고 나서 장중에는 좀 더 올랐었지만 윗꼬리도 남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도를 쳤어요. 갭상승 나오고 나서 중반쯤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소폭 상승 마감이 됐다. 이거고 반도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부터 나왔네요. 자, 마이크론 0.2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아랫꼬리가 깁니다. 장중에 떨어졌었지만 갭상승이 크게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랫꼬리 길게 움직였다. 자, 차례대로 볼게요. 삼성전자.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2% 이렇게 이런 걸 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잘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봐서는 만약에 휴일에 협상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오늘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런데 1차 협상에서 결렬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큰 답을 못 찾고 일단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죠. 그건 작은 악재죠. 어찌됐든.
국제 유가도 이렇게 1.3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전전날 엄청나게 내려왔죠. 전전날. 그렇죠? 자, 이거는 2주 휴전한다. 그 소식에 급락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잖아. 시황은 늘 무료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종목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보여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저희 포트폴리오 방에서도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매도만 알려주면 뭐합니까? 매수하는 것도 알려줘야지. 매수하는 거 알려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무료니까. 그러니까 구독 신청 팍팍 하시고 내용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황은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황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저처럼 디테일하게 오늘 움직임까지 이렇게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왜 안 알려줄까요?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오늘 하루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전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다 알려드려 볼 테니까 마감 후에 진짜로 잘 맞아 떨어지는지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뉴스는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검색어에 첫 번째 협상 딱 쳐봤습니다. 자, 호르무즈 내관 터졌다. 미 이란 첫 종전 협상 결렬. 다들 아는 내용. 그렇죠? 자, 문제는 핵이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두 번째 협상은 언제 잡을 거냐. 이런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오겠죠. 자,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을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편합니다. 자,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도깨비밸류가 올려드리는 시황 전략을 3개월만 하루도 빠지지 말고 계속 들어봐라. 그러면 아마추어 개미 투자자라도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을 3개월 정도 들으면 흐름을 맞춰갈 수 있어. 자, 여러분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면 요즘 넷플릭스 나오는 거 이렇게 뭡니까? 가수 B 나오는 거 제목을 까먹었네. 싸움개들인가? 사나움개들. 그거 보면은 요즘 넷플릭스는 뭐 월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아니잖아. 그 다음 편 계속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1편, 2편 계속 보다 보면 3편에서는 드라마가 요렇게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뭔가 짐작이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것처럼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 자리에 있었어. 증시가. 갑자기 8일날 갭상승이 나오죠. 이 갭상승이 왜 나왔습니까? 자, 2주간 휴전한다. 그것 때문에 갭상승 나온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음봉은 나왔지만 요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자, 음봉은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는 음봉이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자, 이 봉우리가 이 캔들이 빨간 건 양봉이고 파란 건 음봉이야. 그럼 음봉은 뭐야? 시작. 자, 빨간 거는 양봉은 요 몸뚱아리, 꼬리 말고 몸뚱아리 아래가 시가야. 이건 종가야. 자, 이거는 반대로 요 몸뚱아리 맨 위에가 시가고 맨 아래가 종가야. 그러면 갑자기 갭상승이 크게 나왔잖아. 크게 나오고 나서 장중에는 오르지만 뭔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야,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몰라. 파는 사람들이 많겠지. 응? 상승과 하락이 뭡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상승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하락 아닙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금요일 날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올랐지만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협상이 결렬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좋을 일은 없겠지, 스타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봤자 보합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봤자 보합. 그런데 보합보다 밑에서 출발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할 수도 있겠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날 매수하니까. 근데 갭상승이 크니까 요즘 스마트한 개미들이 나 안 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오늘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갭상승이 커서
세력들은 솔직히 상방에 투자한 걸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방에 투자한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방에 투자한 것도 손실률을 줄이러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세력들 도와주는 꼴이야. 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려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건 도깨비밸리 시황전략을 들어본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적극적인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해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왜? 자, 요거로 보면 이젠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선물 지수로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도 똑같아요. 자, 이거는 야간 증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제가 야간 증시 없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랑 똑같죠. 자, 파생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겹상승이 8일날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보합권 나스닥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 그런데 휴일에 1차 협상이 결렬이 됐어. 결국은 나쁜 소식이 전해진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상승분 어느 정도 내줘야지. 솔직히 그것도 양심이 있는 거지. 증시도 양심이 있어야지. 갭상승이 크게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1차 협상 결렬이 됐어. 그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세력들이 어떻게 배팅했어요? 자, 상승의 배팅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880선에서 끝났으니까 88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893까지 올라갔었죠. 장중에는. 그런데 윗골이 남기면서 883에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880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금요일 날 상승에 배팅한 상승에 배팅 머니가 6이라면은, 자, 하락에 배팅한 건 4예요. 자, 그러면 하락에 배팅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자, 830 정도까지. 그러니까 880에서 870, 860, 850, 840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렇게 골고루 830까지 하락에 배팅을 했어요. 830 밑으로도 당연히 하락 배팅이 있지만은 830 밑으로는 하락 배팅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세력들은 파생 포지션에서 늘 상승과 하락의 배팅을 동시에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상승의 몇을 하고 하락의 몇을 하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상승 배팅이 더 많았었지만은 1차 협상에서 결렬이 됐다. 그러면은 오늘 상승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은 없겠지. 하락을 보겠지. 오늘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자, 883에서 끝났어. 그런데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그것까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한 865? 865 정도에 오늘 시작을 한다고 칩시다. 883에서. 거의 20포인트 빠지는 거야. 자, 이 정도 시작하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하락 배팅한 건 830까지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830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러면 860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도 내려올 것이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하고 만약에 매도를 안 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마감 정도는 만약에 장중에 호재 악재 소식이 전혀 없다고 친다면은 우리 증시가 오늘 그래도 괜찮게 끝났다 뉴스가 나온다면 870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세력들이 하락의 배팅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런데 최악의 경우 장중에 뭔가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차피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가장 큰 호재는
만약에 나온다면 2차 협상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다가도 기대감이 쭉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한다. 마감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매수했습니다. 뭐 2조 원 넘겠습니다. 3조 원 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오늘이 월요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840선, 850선, 최악은 830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왜? 세력들은 830까지도 하락의 배팅을 그래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기까지 도깨비 이야기를 들었을 때 830까지 빠진다, 40까지 빠진다, 50까지 빠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같은 분위기에 내가 장 초반부터 지수가 빠진다고 급하게 매수를 들어갈 이유는 없겠구나. 이런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난 내일은 몰라. 오늘 무조건 살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장 초반에 막 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해답을 찾으란 얘기예요. 이런 해답을. 자, 종목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오르곤 있지만은 계속 음봉에 3일 연속. 자, 역사적으로 대주주들 중에 대량 매도, 블록딜 같은 거 하면은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지난주에 홍라이 여사가 블록딜 3조 1천억을 팔았다 그랬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었고, YC 볼게요. YC 급등이 나왔죠. 자,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갔어. 2만원 초반까지. 저희 회원님들은 분할 매도 시작하다가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이 19,800원입니다. 19,800원. 예, 여기에서 집중 절반 올매도 하세요. 절반만 매도하되 올매도 하세요. 그랬어요. 저희는 참고로 우리가 언제 샀나? 요 밑에서 17,700원 밑에서 샀습니다. 17,700원 밑에서 분할로 매수했어요. 우리가 17,700원 밑에서 분할로. 요 날인 것 같습니다. 요 날인 거. 이날 분할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고 요 날 쭉 올라갔습니다. 요 날인지 뭐 어찌됐든 17,700원 밑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요 최고점에 분할 매도량을 올매도 해버렸다. 그러니까 절반을 올매도 해버렸다. 요 19,800원 선에서 좋은 수익으로 했다. 자, 그러면 왜 절반 매도? 휴일에 1차 협상이 있는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절반 매도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는. 자, 오늘 아침인데 길게 이야기하면 또 안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지수가 개파락이 나올 텐데 저가 매수를 초반부터 막 덤비는 건 아니겠구나. 이거잖아. 오늘 뭔가 매수하고 싶어도 좀 기다려 보면서 채널방에서 보면 답을 찾겠다. 자, 이 채널방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채널방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다 이야기 해드립니다. 이거 보고 오늘 저점이 여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감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올려드립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리뷰는 현대오토버 무료로 지난주 금요일날 1차 매수를 했단 말이야. 2차 매수 오늘 들어갈 거냐? 오늘 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리뷰는 이따 마감 뉴스에서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